저희 시네마사회는 해당 작품의 스포일러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네마사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임시로 진행을 맡은 목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긴장 좀 반갑습니다. 푸세요, 형님. 잔뜩 네. 긴장을 하셨네. 네, 이완이 죽었습니다. 환희가 이제 충주에서 올라오다가 죽었어요. 미처 네. 도착하지 못하고 미처 서울에서 내리지 못하고 쭉 음. 파주로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명복을 빌어주시고요. 무슨 말만 하면 툭이나 붙더니 영 가버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 참여해 주셨던 우리 그렇죠. 건축 설계 노동자 최린 씨가 앞으로 2달간 시네마사의 고정 게스트로 함께 녹음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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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오셨을 때 뭔가 느낌이 다르긴 했어. 약간 그렇죠. 우리 과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환영합니다. 네. 이 저번에 불러 너무 들어온 돌이- 재밌었어요. 그쵸. 음. 불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모양새네요. 그렇죠.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환희가 환 씨가 이번 주에 지금 그렇습니다. 실현하러 갔습니다. 자, 이제 동료가 되셨는데 일단은 최린 씨 소감 어떠신가요? 한마디. 저의 소감이요. 제가 저번에 하고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 너무 재밌었어. 나 떠드는 거 좋아하네.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주변에다가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니까 저는 영광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제 주변 친구들이 네. 지난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하는 편을 보고 정말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 린님이 오셨을 때가 그때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요 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좀 갭이 좀 있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셨을 때 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듣는 사람들도 좀 음.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제 친구들이 말을 음.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훌륭했습니다. 네. 제가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이 없이도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오늘 어떤 것 또 같아요. 긴장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화가 범죄도시 4거든요. 그렇죠. 뭐 건축적으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길을 한번 죽이려고 일부러 범죄도시 4 좋습니다. 이제 정해봤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파주까지 갔다 오는 건가요? 다음에 건축학개론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대사를 이제 내가 해보네. 어떻게 저부터 말하자면 이제 회사 일도 바쁜데 요즘 날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어제 이태원에서 이제 개인 촬영을 하고 월미도로 넘어갔습니다. 와. 월미도에서 촬영을 하는데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뜨거워서 봄이 삭제하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맞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바쁘지만 날씨가 좋으니까 또 유쾌하게 또 2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린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저도 그냥 회사 다니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 살짝 이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설마 제가 주짓수를 요새 아, 배우기 진짜? 시작했기 아. 때문에 환희 이거 안 되겠네. 환희 또 까불면 음, 바로 파주가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건널 거 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멋집니다. 운동하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지내고 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형님은 어떻게? 저는 진행자의 정권으로 제 대답하지 일상은 않는 대답하지 것으로.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노코멘트 하십시오.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일찍 뭐 이완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줄거리 소개 좋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영화가 시작하면서 드론으로 한 도시의 전경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범죄 도시니까. 그러고는 자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필리핀 딱 써 있죠. 자, 한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가스바람에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 그 뒤로 무시무시한 아저씨들이 옷도 아주 그냥 시커멓게 입고 맞죠. 쫓아옵니다. 아마도 이 학대를 당한 것 같죠. 딱 보면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에서 저 앞에 경찰차가 딱 한 대 있네. 야, 살았구나 싶은 순간에 이 남자를 쫓던 조직의 보스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음. 얘가 누구예요? 백창기죠. 장기. 그렇죠. 이번 영화의 빌런 우리 김무열이에요. 너무 섹시하게 맞죠. 생겼습니다. 그렇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유일하게 볼만한 게 김무열의 복근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그렇죠. 2편서부터 이렇게 영화 앞에다가 안타고니스트를 딱 심어줍니다. 얘가 주적이야 뭐 이런 거죠. 이 김무열이가 세상에나
경찰까지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고 음. 자기들이 쫓던 남자까지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영화가 막을 올립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앞에서 살짝 이 메인 빌런을 소개해줬으니까 이제 누굴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주인공이죠. 주인공님 그렇죠. 비추셔야죠. 이 시리즈의 주인공을 보여줘야지. 우리 동석이 아저씨. 던 이- 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마석도 형사 일행이 이 잔잔바리들이죠. 이 마약 사범들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발로 뛰어다니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딱 잡고 보니까는 대담하게도 말이지. 이 배달 대행 어플을 통해서 마약 거래를 하는 맞죠. 그렇죠. 어린 애들이었던 거예요. 음. 얘들은 근데 딱 봐도 사이즈가 조그맣잖아. 잔잔바리죠. 잔잔. 그렇죠. 음. 어린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 배달 어플 만든 놈이 누구야? 이렇게 수사 방향을 잡는 것이죠. 아 그런데 후다를 따보니까 글쎄 아까 전에 필리핀에서 이 빤스만 입고 죽은 청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고놈이네. 그렇죠. 그 조상재 씨였죠? 그렇죠. 이 소스를 그러니까 이 오픈 소스 오픈 소스라고 형식으로 하죠. 예. 얘가 만든 거야. 그리고 이 국과수에서 그래서 얘를 부검도 하고 뭐 유가족도 만나고 하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이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한 상흔이 있고 음. 필리핀 IT 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아들내미가 말을 했는데 시체가 뭐 한국으로 맞습니다. 송환이 돼 버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정말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해자의 모친 역시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주인공이 마석도 형사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딱 시점이었죠. 그렇죠. 자, 요까지가 영화의 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이 뭘 했느냐? 필리핀에서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을 했던 거예요. 요새는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규모도 무지하게 크고 뭐 그렇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들 많이 돌린다고 합니다. 해외로. 그런데 업장은 어쨌든 간에 이 업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국내에다 가게를 차릴 수는 없잖아. 아니 이거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땅값도 그렇고 뭐 삼성도 살 거야? 뭐 어디 뭐 저 설릉역 2번 출구 뒷골 보고 살 거야? 한국에서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남아로 가야지. 예, 창고 같은 건물을 하나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딜러들을 고용해서 맞아요. 온라인으로 24시간 돌려버리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야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 아프리카 TV 같은 거죠. 그렇죠. 왜 BJ들마다 그 보면은 그냥 별풍선 맞는 거. 그렇죠. 채널이 있고 걔네들이 라이브로 뭘 해요? 방송을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게임별로 방송이 열리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 김무열이 같은 무식한 놈이 이 칼제비잖아. 얘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대가리가 그렇죠. 빠간데. 그래서 어떻게 어린애들 속여가지고 너 며칠만 알바하면은 큰 돈 만질 수 있어. 이렇게 취직시켜줄게. 그렇죠. 꼬셔서 얘들이 필리핀에 딱 도착을 하면 바로 그냥 여권 뺏고 감금해서 하루 종일 코드 짜게 만드는 거죠. 불쌍해.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시스템을 처음 구상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김무열이 대가리에서 이게 나오기는 어렵지. 그래 주먹 쓰는 그는 애는 뭘 해? 머리가 있어. 그렇죠. 사준 게 배인데. 그렇죠. 뭐 IQ 뭐 한 많이 쳐줘봤자 한 80 정도 돼 보이더만.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더 있는 거야. 자, 김무열이 그러니까 수족이라면 이 대가리에 해당하는 놈이 누구냐? 바로 이동희 배우가 분한 장동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국내 IT 기업의 젊은 천재 CEO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 마동석 아저씨가 근데 마동석도 근데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주먹만 쓰는 사람이 뭐. 그렇죠. 얘도 IQ가 뭐 얘는- 거의 뭐 돌고래랑 머리가 필요하죠 여기도. 그렇죠. 특별 수사팀을 그래서 꾸린 다음에 컴퓨터 만지는 애들로 좀 인원을 벌충을 해서 온라인 수사를 병행하며 김무열이랑 이동희를 잡아들인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김무열이랑 이동희 사이에서도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내분이 생기죠. CEO 이 양아치 새끼가 김무열이 카지노 지분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지키지를 않는 거야. 대단해 걔도. 그러니까요. 발탄기가 어떤 애인지 알면서. 깡이 좋은 건지 뭐. 그러니까 김무열 입장에서는 온갖 개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맨날 숙소에서 씨발 구하거나 까쳐먹고 있으려니까 어때요? 족같지. 그래서 이동이랑 내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직업 정신이 또 투철한 놈이잖아, 이 놈이. 시키는 대로 또 하네. 이 멍청한 놈이. 맞아. 일단은 하고 그렇죠.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이동희가 지시하는 대로 이제는 한국에서 몇 사람 더 담궈버립니다. 문제는 이동희가 그러면 뒷수습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안 해줘요. 그는 이미 마음이 떴죠.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죠. 대놓고 눈에 잘 띄게끔 이 시체를 갖다가 작업을 치는 거죠.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맞아요. 그럼 세관 직원들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동희는 김무열을 제껴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김무열이 딱 이 보람찬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서 밥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라? 이게 뭐야? 본인이 9시 뉴스에 떡하니 내 나타나 작품이 버리는 뉴스에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출국하기도 어렵잖아. 그제서야 이 김무열이도 눈치를 챕니다. 아, 내가 또 속았구나.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싸움 끝에 김무열이 결국엔 이동희를 죽이고 지 챙길 거 챙겨서 다시 필리핀으로 뜨려고 합니다. 자, 한편 마동석이 속한 특별 수사팀은 필리핀 현지 업장이랑 한국에 있는 이동희 김무열을 동시에 일망타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트랙으로 수사에 가닥을 잡죠. 얘들이 그러니까 이동희랑 김무열 일당이 아주 욕심쟁이들이잖아요. 대한국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그동안 독점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필리핀 현지에서. 이 경쟁 업체가 신설이 되면 김무열이가 포크레인 끌고 가가지고 막 다 밀어버리고 뭐 그랬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야 얘들을 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미끼를 딱 던져요. 그렇죠. 가라로 이 필리핀 현지에다가 온라인 카지노 업장을 차리면 알아서들 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현지 경찰이랑 이제 공조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검거를 하겠다. 뭐 이런 작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이 김무열이가 아직 한국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은 우리 히어로 누구죠? 마동석. 던 리가 나타나야죠. 그렇죠. 우리 마동석 오빠야가 딱 전담을 하겠다. 뭐 이런 작전인 거죠. 그래서 뭐 영화 후반 한 30분은 이 작전을 실행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이 범죄도시 시리즈의 트레이드마크 누굽니까? 장희수 씨가 등장. 그렇죠. 이 박지한 배우죠. 이 박지한 배우는 이번 영화에서 색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컬러풀했어요. 아주 혼자 대단해요. 아주 그, 생각보다 구찌맨으로. 쿨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 톤까지 네. 보셨구나. 저는 그런 것까지 그런 보고 싶지 컬러가 잘 않아요. 어울리다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혼하신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아무튼간에 이 사람이 이 수사에 협조도 하고 이놈이 거기서 한번 해봤다가 밀린 놈인 거야. 이 그러니까. 장희수가. 또 이 사람이 비밀 경찰 신분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맹활약함으로써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 마동석 오빠야도 당연히 이 김무열이랑 영혼의 맞다이를 깬 끝에 결국은 이 양아치 깡패 새끼들을 전원 소탕하는 데 성공하는 장면을 끝으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구비구비 먼 길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줄거리 소개. 네, 좋은 줄거리 소개였습니다. 네, 이왕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귀에 딱딱 꽂히네요. 네. 기승전결 이거 다 노린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뭐 이왕 같은 애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재능을 보여드렸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줄거리 소개가 끝이 났는데 각자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일감 한번 나누기 전에 이 성철 씨 좋습니다. 한번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소개를 또 우리 연출 전공이시니까 영화 감독님이시잖아요. 한번 짧게 들어보는 시간 네. 먼저 가지고 그 후에 일감을 돌아가면서 나눠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최성철이고요. 이 범죄도시 4는 허명행 감독이 연출을 했어요. 이 많은 그렇죠. 이들에게는 정두홍 무술 감독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무한도전 보시면 거기서 액션 관련 에피소드에 한번 출연을 하셨었어요. 음. 정두홍 무술 감독이랑 맞아요. 그때 저도 얼굴을 좀 익혔는데 이 스턴트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해서 경력을 쌓아 가시다가 악마를 보았다, 신세계 DP, 헌트 그리고 이 범죄도시 시리즈까지 이 굵직한 작품들의 무술 감독들을 전담을 하셨고 최근에는 황야 그리고 오늘의 영화 범죄도시 4를 직접 연출을 하셨습니다. 이 범죄도시 4의 각본을 담당한 오상호 각본가는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를 극본을 집필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영화로는 조작된 도시 등의 그런 이력들이 있고요.
네. 제가 이번 범죄도시 4 크레딧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었던 점은 바로 마동석 배우가 출연, 기획, 제작 그리고 시나리오 각색까지 참여를 맞아요.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마동석 배우는 17년에 개봉하였던 범죄도시 1편에서부터 직접 기획과 제작을 참여하다가 2편에서부터 직접 시나리오 각색에도 뛰어들었어요. 이제 범죄도시 4 크레딧을 보면은 각색에 유일하게 마동석 배우 이름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열심히 여기- 사시더라고요. 네, 좀. 마동석 배우를 원탑으로 끌고 가는 영화이기도 한 동시에 실제로 영화 전반의 제작적인 관련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화는 24년 4월 24일 지난 수요일이죠. 한국에서 성황리에 개봉을 했고 사실 그보다 두 달 정도 빠른 시점에 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선공개를 했었어요. 네. 어허. 네, 베를린 영화제 혹은 뭐 시사회 평은 대체로 호평에 가까웠는데 그 반면에 호평이요? 네, 호평, 아, 좋았다. 호평이요. 호평에 좀 의외네요. 가까웠는데 네. 그 반면에 평론가 평은 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 음. 액션 오락 영화로서의 액션 퀄리티에 집중한 상업 영화로서의 구색은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이제 시리즈의 장기화 그리고 연출 감독의 연출 미숙함으로 이야기 서사적인 부분에서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렇죠.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350만 명이고 현재 저희 시네마사의 녹음일 기준 3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보아서 야.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 도달하면 손익분기점은 가볍게 넘지 않을까 하는 대한민국의 흥행 보증 수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 파죽지세죠, 파죽지세. 아우, 이게 개봉한 지 5일 정도 된 건데 320만은 엄청난 숫자예요, 정말. 그니까요. 320만 명을 쫙 세워놓고 한 명씩 세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수요일에 개봉했잖아요. 벌써 300만을 찍었다니. 네. 좀 뭐 거의 기록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영화 소개 한번 들어봤으니까 일감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린 씨부터 한번 이번엔 돌아가 볼까요? 네, 일감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이 하는 말을 해볼게요. 아, 궁금합니다. 가볍게 보기 좋았다. 마동석은 굉장히 무거운데. 근데 가볍더라고요. 그렇죠. 무비다. 네, 가볍게 보기 좋았습니다. 깃털 같은 영화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스토리 자체가 별게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죠. 이게 검- 쓸데없이 줄거리 소개가 어려워. 이게 스토리가 별게 없는데. 보면은 한눈에 보이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쵸. 사실 그러니까요. 백창기라는 인물이 처음에 등장했으면은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그쵸. 플롯들이 그려지는데 근데 그거를 네. 괴상하게 막 이렇게 조잡하게 맞아요.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필요 없는 인물들 맞아요.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막 아유. 그렇죠. 음. 이완이 줄거리 소개했으면 1분 안에 끝났습니다. 어. 범죄가 일어났고 마동석이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로 아, 끝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명복을 빌어주세요. 그는 다음에 돌아오시나요? 다음에 안 오는 거 아니야? 오늘 이거 듣고 슬퍼가지고 와야지. 줄거리 소개 어, 힘들더만. 하나 더 맞아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어가 보시면 네, 그 스토리 자체에서 뭔가 그 계속 얘기를 했듯이 특별한 것이 없이 막 이런저런 장치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나마 여기서 좋았다라는 부분은 뭐 개그나 뭐 액션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액션 부분 네. 아니면 뭐 배경에서 몇몇 요소들 이런 것들에서 그나마 좀 재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그렇죠.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면 이따가 할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감은 조금 아쉽다라는 평이 네, 더 가까운 거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좋습니다. 저의 일감을 또 다른 말로 정리를 하자면 장희수 캐릭터 너무 웃기다. 그렇죠. 정말 네. 이 영화의 색감을 담당하고 있는 맞아요. 분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마동석 배우가 제작 기획 각본 다 하듯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장희수가 엄청난 흥행 보증 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뭐 그렇죠. 장희수만 보면 빵빵 터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거를 용산 시집에서 봤거든요. 앞에 아주머니 한 분 앉아 계셨는데 빵빵 터지는 거야. 장희수가. 뒤집어져. 어. 사실 나는 별로 안 웃겼는데 아 그래요? 저렇게 웃긴가 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결혼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아. 모든 걸 내려놓으셨구나. 아 그렇죠. 그리고 가시기 전에 그걸 보셨다면 그 예.
그 박지환 배우가 SNL 나온 아. 거 있잖아요. 그 저 또 보셨나요? 네. 그 라이브 포밍 하는 거 보고 기절할 네. 뻔했어요. 아우 진짜. 재능이 그걸 뭐- 많으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연기를. 그 자꾸 보니까 잘생겨 보여. 근데 나도 그 SNL 때 볼 때 그렇게 생각했어. 네. 이게 범죄도시에서 많이 미화돼서 그렇지. 그렇죠. 미모도 나름 출중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 잘못 말하셨죠. 범죄도시에서는 미화된 게 미화되지 아니고요. 않았죠. 항상 이 악화 일로를 걸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시리즈에서는. 아무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이 성철 씨의 일감은 아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길진 않은데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 최근에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이 가창력 논란으로 한번 대중들한테 네.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질타도 많이 받았고 대부분 아시는 그런 유명한 그룹인데 이 가장 대두됐던 게 그냥 말해도 뭐냐면 되지 뭐 르세라핌. 한국 사람이라는데 저 되게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정말. 거기 이제 그렇죠. 한 명 그 아티스트 한 명도 제가 오랫동안 팬이었는데 김채원. 어떻게 하셨죠? 그래요? 근데 약간 김채원 좋아하실 것처럼 저 생겼어요. 김채원 이게 그게 실명거를 무슨 안 하- 말입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헛소리. 실명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대두됐던 문제가 뭐냐면 가수가 왜 노래는 안 하고 퍼포먼스에만 이렇게 집중하냐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요 과거 JYP의 박진영 씨의 인터뷰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박진영 씨가 아이돌 그룹한테 핸드마이크 주고 퍼포먼스 그러니까 춤을 추게 만들면 노래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룹 많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 말은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가수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노래를 잘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 그 논란이었던 아이돌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요즘 가창력보다 다들 춤 실력에 집중하지 않냐,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예쁜 안무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이 아이돌 뭐 가창력 얼마나 뛰어난지 얘가 노래를 잘 부르고 고음이 얼마 뭐 3단 고음을 하냐마는 이게 뭐 누가 신경 쓰냐, 얼마나 멋지게 영상에 담기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라는 평들이 많았는데 이 김채원 씨 팬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는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저는 이 아이돌 미니진인 그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이 아이돌 그룹을 보면서 퍼포먼스에 반해 팬이 되었다는 댓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듣고 팬이 된 게 아니라 네. 춤을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팬이 되었다는 많은데 음. 근데 저희 멜론이나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뭘 합니까? 댄스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노래를 음악을 듣죠. 듣잖아요. 그렇죠. 귀로 음악을 듣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노래를 잘해야 되고 노래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대충 감이 오실 것 네. 같은데 요 범죄도리 범죄도르시. 범죄도리는요? 범죄돌이 귀엽네요. 네, 범죄도리 시리즈는요. 이야기 즉 노래 실력에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퍼포먼스에만 집중을 하고 또 우리들 관객들은 그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물론 이 시리즈를 찾긴 해요. 근데 그렇게 이 영화를 만드는 이들은 그 퍼포먼스 즉 액션씬에만 초집중을 해서 제작을 하는데 뭐 영화 감독이 무술 감독인 것만 봐도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퍼포먼스가 훌륭했던 그 아이돌 그룹이 라이브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대한 무대에 언젠간 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실명 거론됐으니까 르세라핌이 코첼라라는 라이브를 해야만 맞죠. 하는 무대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코첼라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종의 페스티벌 같은 맞습니다. 건가요? 지역 페스티벌인데 우드스탁 같은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 액션씬에 집중한 영화는 언젠간 단두대에 오릅니다. 요게 베를린에 한번 오르지 네, 않았나요? 이제 네, 올라갔는데. 심판대에 오를 때가 됐어요. 요 음. 이 르세라핌이 라이브로 한번 문제가 제기됐듯이 이 범죄도시의 단두대는 저는 이제 다음 편이라고 생각해요. 범죄도시 5가 그렇죠. 나온다면.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졌으니까 2005년도에 그 류승환 감독님이 주먹이 운다라는 작품을 하나 냈었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최민식, 류승범 주연의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두 복싱 선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복싱 선수가 영화 내내 안 만납니다. 각자 영화가 그렇죠. 플롯을 딱 나눠서 류승범 이야기 따로, 최민식 이야기 따로, 그리고 이 서사의 인물들이 결승전에서 만나서 그렇죠. 마지막에 음. 딱 그렇죠. 그 네. 말하자면 두 인생이 이제 격돌을 하는 거죠. 네. 두 남자의 그 뜨거운 막 그 부딪힌다 뭐 어쩐다 그렇죠. 이런 건데 이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결승전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영화 액션 진짜 별로입니다. 그냥 개싸움이에요. 액션이 막 화려하지도 않고 근데 여기 액션에 감동이 있어요. 뭐 주먹을 뻗고 맞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정말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범죄도시 시리즈가 늘 가져가는 결말이 또 뭡니까 여러분? 건선징악. 그렇죠. 권선징악이죠. 그렇죠. 발음이 마동석 안 배우가 되네요. 이 악의 중심에 있는 악역을 음. 얼마나 통쾌하게 무찌르냐가 가장 중요한 결말의 대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는 뭐 훌륭합니다. 좀 네. 과할 정도긴 해요, 사실. 이
펀치 소리가 너무 커. 저 깜짝 놀랐잖아요. 무슨 뭐 자동차끼리 그- 부딪히는 그렇죠. 소리가 나고. 저 이거 이따 얘기하려 했는데 바람 소리가 맞아, 무슨 아,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그거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4D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거 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의자가 뽑히는 거야. 광하고.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단순하게 쭉 통쾌하게 때려 눕히다가 마지막에 강하게 KO 시키는 이야기가 저는 액션 영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정말 단순하게 때려 부수는 영화라고 액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액션 영화라는 것은 이야기적인 서사를 쌓아가다 폭발시켜야 그게 제대로 된 액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게 마치 주먹이 온다처럼. 네. 그래서 뭐 범죄도시 시리즈 하면 다들 공감 가는 평이 뭐 같은 맛이다. 시리즈 내내 같은 맛인데 우리는 뭐 시리즈 내내 같은 맛을 찾는다. 이 영화가 시리즈 8편까지 기획돼 있대요. 우와. 같은 맛 8번 저희 다 못 먹습니다. 이거 아무리 대중들이 뭐 같은 맛이 뭐니 해도 8번 계속 들어가면 체하기 마련이고 그렇죠. 이 007 시리즈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액션도 이야기적 서사도 모든 게 다 발전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어요. 거기는 막 비행기 위에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이게 뭐 갑자기 아델 나와가지고 OST 불러 제끼고 막 그렇죠. 엄청나고 이렇게 스케일 키우지 않을 거면 범죄도시 시리즈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극장가가 이 유일무이하게 사랑받는 이 한국 영화 시리즈가 만들어졌다는 거에는 되게 기뻐요. 정말 그렇죠.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극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작품들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영화지만 이 영화가 계속해서 흥행가도를 달려야 한다면 단순히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적인 서사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액션씬을 보여주고 싶어서 영화라는 구색을 갖춘 작품이라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들었던 그런 범죄도시 프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영화의 형식을 그냥 차용하기만 한 거죠. 그렇죠. 뭐 이거 솔직히 말하면 뮤직비디오로 만들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권선징악 할 거면 그냥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은 다들 이렇게 영화를 까는 느낌이네요. 그렇게 되네요. 우리 형님은 또 어떻게 그렇죠. 보셨는지. 아니 근데 또 오늘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요일에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이런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팟캐스트나 하는 이런 힙스터들은 이 범죄도시 시리즈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죠. 미니진처럼 한번 가시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런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아, 이거는 숏폼 컨텐츠다. 이런 거야말로 숏폼 컨텐츠구나. 자, 숏폼 컨텐츠라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 자극적이죠. 자극적. 그렇죠. 자극적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가 쉬워야 돼요. 맞죠. 이해가 안 되는데 자극적이면 그건 좀 어렵지. 하기사 우리가 쇼츠 음. 볼 때도 그냥 두 가지잖아요. 재밌고 이해가 머리를 그렇죠. 굴리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네. 바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그렇죠. 뭔지 다 알겠어. 뭐 그런 거죠. 이 쇼폼 컨텐츠라는 거의 특징이. 그럼 이해하기 쉽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특히 이런 영화라는 이 예술의 한 종류죠. 영화에서는 이해하기 쉽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뭔가 떠먹여준다. 그렇죠. 그리고 봤던 거다. 그렇죠. 약간 좀 후자에 또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다루는 사건의 길이가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뭐 쇼트, 뭐 씬, 시퀀스 뭐 이렇게도 구분하지만은 일반적인 관객들이 영화관 딱 가서 영화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건 단위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작자 입장에서 관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화, 다시 말해서 사건 단위가 짧은 영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사건 단위를 짧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냥 시간적인 단위를 짧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전체적인 얼개는 있지만 이 영화에서 그걸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내가 한번 세어봤거든요. 5분 이상 진득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 자, 그러네. 그렇죠. 이게 뭐가 빨리빨리 끝나.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여기서 A 파트 끝나고 B 파트 끝나고 C 파트 끝나고 이게 5분 이상 안 이어져요. 네, 계속 바로 정리되고 넘어가고 정리되고 넘어가고 하죠. 뭔가 이렇게 그렇죠.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그걸 순식간에 딱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맞아요. 그렇죠. 해결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결을 확실하게 해줘야죠. 음. 이해하기 쉬워지게. 맞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이해하기 쉽게 사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하면 어떻습니까?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는 없죠.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 이해하기가 쉽지. 뭐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똥 싸다 끊긴 느낌이 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사건을 잇는 방식 역시도 명쾌하죠. 이 영화는. 예를 들면은 앞신에서 뭐 아주 비싼 그 고급 한정식을 먹는 이 악역들이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돈 벌기 힘드네라는 대사로 이 하나의 사건을 끝맺으면 바로 다음 컷에서 이제 짜장면을 먹는 형사들을 보여준다거나 대비를 확실하게 시켜주는 거죠. 혹은 뭐 그래서 걔들이 누군데라고 마동석이 물으면 바로 다음 바로 컷에 다음에 그냥 누군지 보여줘. 김무열 얼굴이 딱 등장을 한다거나. 정석적인 커트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으면 이제 B라는 사건의 시작이 A라는 사건의 끝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결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마치 이 디졸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디졸브를 쓴 것처럼 유치 뽕짝으로 아주. 자,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이걸 린 씨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는 거 하면 되지. 아 맞아요. 그치. 아는 맛. 그렇죠. 지금까지 아는 했던 맛. 것들. 그렇죠. 전혀 뭐 실험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네 이거 좋아하지? 맞아. 그렇죠. 줄게. 약간 이러면서. 그렇죠. 이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익숙한 거. 왜 우리 그 린 씨는 그때 없었지만은 2회차 저기 헤어질 결심 다루면서 네. 2회차 녹음에서 우리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익숙함과 센스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봤잖아요. 맞아요. 센스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모두가 아는 익숙한 것을 살짝 비틀어서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걸,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건 아무리 센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감각처럼 익숙한 것처럼 와닿는다고 해도 이미 한번 꼰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익숙한 거 그대로 보여주면 그러니까 되는 찐으로 거지. 그냥 니들 이것만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러고 가야죠. 그렇죠. 자, 아는 걸 그냥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냥 이미 알던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숨을 쉴 때마다 와, 나 숨 쉬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숨 쉽니까? 자연스럽게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다? 센스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자, 이런 게 쇼폼 컨텐츠의 특징이었다면 이게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쇼폼 컨텐츠가 왜 문제야? 뇌를 빼고 보는 거 많아지면 좋잖아요. 편안하죠. 그렇죠. 하루하루 살기도 빡빡한데. 뭐, 일 편하게 하고 와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한 2시간 보다 보면 잠 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봅시다. 성철 시리즈 두 분은 이 예술 작품, 특히나 현대 예술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현대 예술 작품. 저는 약간 파급력 현대- 같아요. 파급력. 파급력. 파급력일 수도 있고. 음. 린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대 예술 작품은 정말로 돈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 비슷한 그렇죠. 얘기네요. 음. 돈, 뭐 파급력,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근데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현대 예술 작품이라는 거에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외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달리 표현하자면 이제 뭐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측할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시간성이라는 것을 전제한 말이죠. 예측을 하거나 말거나 하려면 어떤 시간이나 시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측이라는 게 예측하는 당사자가 시간적인 존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음. 아닙니까?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합니까? 특히 영화 볼 때. 예컨대 프레임 안에 까만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갔어.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죠. 저 고양이는 어디서 온 걸까? 저 고양이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 왜 고양이가 지나간 걸까? 그런데 어디로 갈까? 그렇죠.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도 프레임 안쪽에 뭔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프레임 안쪽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특정해서
나는 저게 다른 것들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고민은 그게 이를테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양이의 의외성에 기인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영화 제목이 고양이야. 그럼 고양이가 나오는 게 의외가 아니잖아.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측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컨대 영화 제목이 강아지야. 그런데 고양이. 근데 고양이가 고양이가 나왔어. 나왔어? 그럼 그거는 의외지. 왜지? 왜 나왔지? 쟤? 저게 무슨 뜻이지? 강아지인데? 그렇죠.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바로 이때 영화의 이 러닝 타임과 영화 바깥의 인간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영화를 접하는 사람이 영화의 바깥으로 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해의 시간을 늘려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뭐 보고 나서 하루 이틀 생각하게 되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저 어려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본 게 뭐지? 그때 그게 무슨 의미였지? 실제로 눈앞에 상영된 건 2시간짜리 사진 덩어리지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어때요? 뭐 24시간, 48시간 혹은 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하는 시간이.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이게 러닝 타임을 따라가면서도 이 대가리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러닝 타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바로 이 점에서 영화라는 것은 단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예술 행위의 과정 안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뭐 여타의 다른 뭐 예술 작품들도 그러하겠고 그렇죠. 또 굳이 그런 예술 건 작품이 아니어서. 아니더라도 그러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저는 예술 작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 시차가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작품이 아니죠. 근데 이런 여기까지 이제 와버리면 이때 예술 행위 과정 안에 이 작품이 단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과정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술 행위라는 게 뭡니까? 이건 단지 작가가 짠 하고 이게 작품이야 라고 결론을 내어놓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의 실질적인 생산자, 뭐 투자자, 유통업자, 소비자, 뭐 예술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지식과 관습 등이 함께 만들어내는 어떤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무언가인 것이죠. 그렇죠. 이 예술 행위에 예술 작품이 부분적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술 행위는 앞서 말한 어떤 차이, 특히 영화 예술에서는 예술 작품, 곧 영화죠. 이 영화와 관객, 곧 소비자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그렇죠. 네. 자, 저는 쇼폼 콘텐츠로서의 영화라는 게 바로 이것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범죄도시 같은 영화들은 영화의 러닝 타임과 관객들이 그걸 보고 이해하는 그 러닝 타임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짧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로. 아,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자, 보는 즉시 뭔지 알잖아요. 그쵸. 직관적이죠. 그렇죠. 뭐 여지가 뭐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이 직접 그렇죠. 한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곧 이 관객이 내가 예술 행위에 참여할 기회를 애초에 박탈당해 버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영화가 다 그럴 필요는 없죠. 뭐 테크닉이 아주 뛰어나서 막 우와 하면서 준 같은 거 멱살 잡힌 채로 보게 되는 영화도 있죠. 하지만 요 경우는 다르잖아요. 이 범죄도시 같은 거는 애초에 이 테크닉이 중요한 영화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저 이건 그렇죠. 그냥 다 아는 거, 다들 아는 거, 뇌 안 쓰고 보는 거, 뇌 안 쓰고 본다는 걸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달리 말하면 예술 행위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셀링 포인트인 그런 영화인 맞아요. 거죠. 이거 팩폭인데요. 네. 맞는 말이잖아. 죄송합니다. 사실 죄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편 이런 종류의 컨텐츠, 특히 영화는 투자되는 자본 규모가 너무 크죠. 그렇죠. 특히 이런 영화가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뿐 아니라 작가까지도 예술 행위 과정에서 배제해버리거나 아니면 작가의 특정 면면만을 작품을 위해 갖다 쓰는 모양새가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작품의 내적 형식에서부터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범죄도시 4가 딱 그런 거잖아요. 지금 무술 감독이 뭐 메가폰을 잡았네 어쩌고 저쩌고 딱 그것만 떼온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서.
그리고 이게 범죄도시 시리즈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제작자의 어쨌든 마동석이잖아요. 이 사람이 좀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런 것 신인들을 네. 보면은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영화 시작하면 빅 펀치 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동석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마동석 전반에 좀 많은 네. 것들이 좀 투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좀 참 이게 그 아까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 필리핀에서 빤스만 입고 죽은 그, 이름 뭐였죠? 그 조상재? 그 네. 청년을 그 생각하게 청년. 되는 네. 그 아무튼간에 뭐 작가도 그렇고 또 소비자도 어때요? 러닝타임이 끝나는 동시에 이해도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의외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소비자 역시도 작가와 마찬가지로 이 예술 행위 과정에서 배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그래서 저는 이 범죄도시 시리즈 보기는 다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그때그때 자극이 빡 오긴 하지. 당연히 이 마동석이 오는 그 시간. 그렇죠. 이 마동석이가 사람을 팬다는데 아니, 퍼포먼스는 훌륭하다니까.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쇼폼 콘텐츠로서 뇌를 안 쓰고도 다 이해가 되는 그 느낌이 참 더럽더라. 뭐 요 정도 선에서 제 일감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셋 다 좀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했지만 비슷한 결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네. 좀 조심스럽긴 하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뜨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마동석 배우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액션 연기잖아요. 그쵸. 액션 그렇죠. 연기만 하시면 되고 음. 그 영화 감독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연출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연출 감독 잘하는 사람 됐다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이 범죄도시 시리즈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게 그 좀 이렇게 네. 내부에서만 계속 그렇게 고인물처럼 음. 놀다 보면은 영화 발전이 좀 더딥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렇고 이게 나이 들어서 잘 되면 헛바람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게 네. 잘 뭐, 로키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시리즈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포장을 잘했어요. 우리 원래 이런 그렇죠. 영화야라고 하면 가버리니까 그렇죠. 맞아요. 야 그게 아니야. 영화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시리즈마다 변화하는 예전에 범죄도시 2가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원은 그냥 진짜 강해상이 아니죠. 그 누구죠? 장첸의 그렇죠. 그 윤계상 배우가. 살인 그거에 좀 목적을 음. 맞췄다면 2 때 화제가 됐던 건 손석구의 출연도 출연인데 그때 액션 스타일을 확 바꿨어요. 그냥 아, 그 그렇죠. 완전 그 복싱하는 네. 그걸로 가버려가지고 저는 이런 컨셉도 나름 재밌겠다. 그러니까 회를 거듭할수록 마동석이 뭐 2편에서 뭐 복싱을 하고 3편에서 그렇죠. 뭐 아까 음. 린님처럼 뭐 주짓수를 하든지 이런 변화를 하는 것도 재밌겠다 주짓수 싶었는데 흥미로운데요. 이거. 근데 주짓수가 나오면 더 이상 쇼폰 콘텐츠가 아니죠. 네.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제작진들의 모습이 좀 투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감을 한 번씩 나눠봤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영화가 좋습니다. 주제적으로 다루는 바가 뭘까요? 혹은 요만큼이라도 주제 비스무리한 거라도 이 영화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요게 그 파타야 살인 사건인가? 네, 그렇죠.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범죄도시 시리즈가 다 그 실화를 관련된 보통- 실화가 있죠. 그렇죠. 요게 와. 저는 네, 말씀하시면 그 사실을 알고 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실화 바탕 영화야?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실화 바탕이라면 그 실화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맞아요. 있을 것이고 또 그 실화들이 그 지금 상황에 어느 정도 그 영화가 나오는 상황에 관련된 그런 그렇죠. 얘기들일 거 아니에요. 이슈가 됐던 거.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이 한창 맞아요. 예. 많이 그렇죠. 이슈가 됐던. 문제가 예.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면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렇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근데 보통 실화를 가져오면 대부분 그럽니다. 그쵸? 네. 근데 없죠. 찾지 못했. 네. 저만 못 찾았나? 약간 여기 맞습니다. 각본가가 범죄도 그 모범 모범 택시를 택시. 쓰셨는데 음. 거기에 그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살짝 나오고 그때 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어버려서 좀 비슷한 그래서 보니까 같은
작가가 이제 영화에도 그 이제 에피소드를 촬영을 그렇죠. 한것 네네. 같은데 저는 봤을 때 주제적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항상 느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해외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정말 그 경찰들이 해결하기 힘든 사건들. 그래서 봤을 때 뭐 사건의 심각성 그리고 범죄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계속 영화를 볼 때마다 생각나곤 하는데 굳이 주제를 뽑아 보자면 네. 근데 사실 그런 면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주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영화가. 그래서 범죄의 심각성 이런 게 좀 간단한 얘기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형님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하도 이 영화가 저는 3편도 극장에서 보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3편이 정말 족 같았잖아요. 최악이었어요. 최악. 진짜 최악이었어요. 저 그 이제 뭐 이따 빌런도 3편도 너무 이상해. 뭐 아, 은갈치야. 맞아요. 맨날 이 회색 이상한 거 입고 어. 나와가지고. 아니 무슨 누가 봐도 경찰이 아닌데 경찰 직업을 하고 있어. 그렇죠. 무슨 경찰이 씨 말할 때마다 뭐야? 장발에다가 막. 그 뭐야 그게. 아무튼 아무튼 그랬는데 요번 영화는 내가 이걸 용산 CGV에서 이렇게 딱 보고 생각보다 재밌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기대감이 낮아서 하긴 했습니다. 음. 그래서 맞아요.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기대감이 너무 낮았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사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영화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냥 영상 네. 덩어리다 이건. 조심스럽지만 동감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여기서도 어떻게든 간에 좀 주제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뭔가 좀 뽑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얘기해보시죠. 자, 주제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이 굉장히 기분 나쁜 시리즈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지. 일단은 설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기도 오글거리는데 이 전형적인 착한 놈 나쁜 놈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뭐 선역 악역이라고 말해주기도 싫어요. 그냥 착한 놈 나쁜 놈 구조잖아요. 딱 이 만 4세부터 8세까지 좋아하는. 좋아요. 맞아요. 저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그렇죠. 이때 이 구도 설정 하에 각각의 항을 이미지로 치환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죠. 예컨대 조커, 배트맨 같은 거 이미지가 확실하잖아요. 뭐 그쵸. 혹은 뭐 노인을 위한 나라라든가 뭐 하비에르 바르 딱 보면 누군지 각인이 되잖아. 딱 바로 오죠. 그렇죠. 그 영화 초반부 지나고서부터는 뭐 실눈 뜨고 봐도 나쁜 놈 착한 놈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아니, 시각적으로도 확실하게 그렇죠. 보이는 맞아요. 마당에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딱딱 박아주는 거죠. 그거 왜 그래? 그 각각의 이미지를 그렇게 확실하게 박아줘야 아 얘가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맞아요. 다음부터는. 자 그런데 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는 늘 악역의 이미지를 해외에서 가져와요. 1편 뭐였습니까? 맞아요. 1편이 조선족. 그렇죠. 조폭 조선족 말하자면 얘기였죠. 이게 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2편은 뭐예요? 2편도 필리핀이죠. 아, 네. 3편 뭐야? 야쿠자죠. 그 야쿠자 나오고 음. 거기 중국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음. 4편은 뭐예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동남아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아. 특히 우리 이 대한민국의 내국인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국가들과 그 국가의 사람들 그들의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소환하는 거죠. 그대로 썼죠. 그대로. 그렇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 강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대단해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몇 번씩 했잖아. 맞아요. 근데 굳이?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막 야 조선족 애들한테 잘못 걸리면은 팔 잘린다? 그팔 잘리고 장기 빼고 막 시체를 토막낸대. 뭐 동남아 애들이 또 무섭대는데 뭐 야, 거기는 뭐 필리핀 가서 그 골목 들어가면 뭐 그쵸. 잡혀가. 마체테로 좋아요. 그냥 막 대가리를 쪼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일본 애들도 그놈. 웃겼는데 난 이게 일본도를 갖고 맞아요. 입국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게 입국이 안 되잖아요. 나 일본 가서 그렇게 친절한 그러니까. 사람들 처음 봤어. 이 뭐냐고. 그러니까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한국말 하는 애들이라고 쳐도 상황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전형적인 이미지들을 싹 다 갖고 온 거니까 어디서? 한국 내국인의 편견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이미지들을. 자 반대로 선역으로 등장하는 마동석 일행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반대로 아주 그렇죠. 전형적인 아저씨. 그렇죠. 딱 이 아저씨 어떤 한국스러움이 주된 이미지와 전략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국적인 경찰, 현실적이고 뭔가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소위
사람 사는 것 같은 뭐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들 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 사는 것 같은 그런 한국스러움이 이 범죄도시 1편에서는 어떤 장면으로 이어졌습니까? 사우나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동석 오빠야가 정말 오빠야였잖아. 거기서는 어떤 점이 아, 있어요? 그 오빠 룸살롱. 막 이러잖아. 아, 그 룸사롱 맞아요. 아저씨. 아, 그- 저 그-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뭡니까? 경찰이 남자가 일하다가 보면 뭐 보통 뭐 룸사롱도 갈 수도 그런 게 있고 있다. 그런 뭐 것도 할 수 있지. 아가씨들 끼고 음. 놀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라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선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쵸? 저런 당연한, 그런 그쵸. 유머 있는 재밌게 사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뭐 방금 전에 이린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사람 사는 듯한 모습이지 뭐 이런 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거듭하면서부터는 그걸 빼버렸잖아요. 2편서부터. 뺐죠. 판을 키우려면 이 마석도 형사 일에게 비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아유 정말 그렇죠. 이 마석도의 폭력적인 성향 혹은 착취적인 성향을 오직 악역 남성들로만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그쵸. 집중시켰죠 이제. 그렇죠. 남성 대 남성 관계로만 한정지어 놓는 거죠. 그러면 덜 불편하니까. 그쵸. 전형적인 이게 남자 영화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좀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은 흔히 말하는 이 뭐예요? 알탕 영화가 돼버림으로써 파회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선역과 악역이 표방하고 있는 이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강화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마동석이 뭐예요? 경찰이잖아. 경찰이죠. 경찰이 형사 그쵸. 형사. 어떤 강한 공권력. 음. 발음이 안 되냐? 권력. 권력. 이게 자, 이 경찰이 이 마석도가 경찰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찰이에요? 그 강력계 경찰 되게 그렇죠. 강하죠. 강력하죠. 네. 원펀치맨이죠. 원펀치. 그렇죠. 음. 원펀치맨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꼭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왔던 애들은 그렇죠. 그 마동석이 다 때려 부수면 뒤늦게 와가지고 마동석 혼자 맞아요. 그거지 뭐. 그렇죠. 그 아이돌들이 이제 센터를 나눠주듯이 지금 마동석 원센터. 마동석과 아이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동석이 저 바깥에서부터 비롯된 혹은 그런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는 어떤 극악무도한 안타고니스트들로부터 우리 곧 내국인이죠. 이게 내국인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동아시아의 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경찰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되게 미국인스러운 사고 방식 아니겠습니까? 캡틴 아메리카식 아, 방식이죠. 맞아요. 누가 돈리 아니랄까봐. 걔들은 막 지구를 지켜버리잖아. 그 미국 애들은 그치. 뭐 안쪽으로는 치안을 담당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질서의 수호자이자 이 질서 바깥의 적들을 가차없이 뭐예요? 응징하는 일망타진해야죠. 어벤져스잖아. 맞아요. 그런 가부장적이고 패권적인 국가 영웅의 판타지를 바로 이 범죄도시 시리즈 역시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 범죄도시 시리즈는 악역의 이미지를 해외에서 끌어다 쓰고 선역의 이미지는 내국인적인 것, 다시 말해 한국적인 무언가를 강화하면서 획득을 하는데 그런 이미지 사용 전략으로부터 확립되는 것은 뭐다? 어떤 가부장적이고 패권적인 남성 영웅, 국가 영웅의 모습일 뿐더러 그런 영웅상이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자리를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남성 중심적인 판타지를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8편까지 내내 그럴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 부분에서 또 진짜 이 영화 이번 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렇죠. 우리 이주빈 배우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게 또 눈물의 여왕 그-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쓸 거면 쓰지 마. 그니까요. 저도 그 그 생각을 라이징 딱 스타를- 했어요. 나 눈물의 영화 보고 팔로우했단 말이야. 그 재밌습니까? 아니, 요새 많이 얘기하던데.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그 시리즈에서 그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여성 배우가 어떤 그 경찰로서 나온 게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범죄 그렇죠. 전에서도 네. 그냥 그 장첸한테 이제 공격을 당하는 그 그쵸. 남자의 아내로 나왔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가 항상 그 당하는 네, 피해를 아예 입는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다 소비되는 이미지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아예 그렇더라고요. 나오지 않거나 네.
그러니까 이건- 1편에서는 정말 착취당하는 방금 어, 전에 린 씨 맞아요. 말씀대로 이렇게 착취당하는 그런 여성들을 보여주다가 2편서부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연령도 낮췄잖아요. 이 15세로. 맞아요. 원래 19세였어요. 그렇죠. 범죄도시 2 생각해 보면 그렇죠. 마체테로 사람을 자릅니다. 마체테로 막 사람을 자르는데 여자는 안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아예 그냥 제거하는 방식으로 아예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 알탕 영화를 맞아요. 지금 4편째 이어가고 있는 음.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보여줬거든요. 경찰이라는 그렇죠. 어떤 능력이 있는 일을 그렇죠. 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배경으로밖에 작동을 안 하고 그 역할이 좀 눈에 띈다 하는 유일했던 순간이 그 장희수를 위해 써진 순간이에요. 그렇죠. 장희수의 오빠야, 개그 요소를 이러면서. 개그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어떤 뭐 물론 그 경찰 신분이니까 그 개인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경찰로서의 이주빈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성 배우로서 아 이주빈이 이렇게 맞아요. 예뻐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좀 이 활용하는 방식이 여성 배우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마초적이다. 아니 아. 그것도 이게 좀 이렇게 이따 저희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예. 제 진짜 영화를 보면서 화가 났던 대목. 저 영화를 보면서 웬만하면 막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이게 이주빈 배우가 제 기억엔 그래요. 영화를 우선 한 번밖에 안 봤지만 예, 이주빈 배우가 나오는 그 씬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도박 치는 공간이랑 그렇죠. 경찰서 내부. 맞아요. 그거 말고 이제 그 용돈 받으러 가는 거, 어. 그 그렇죠. 진행비 받으러 간다고. 아,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배우, 왜가 거기 여성 캐릭터 지금까지 없었죠. 음. 없었으면 이렇게 투입을 할 거면 뭐 대대적인 그러니까 여성 남성 떠나서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온다면 뭔가 좀 이렇게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게 역할을 사용을 해야 확실하게 되는데. 부여해주고 음. 그 시간도 이렇게 좀 뭐 이주빈 배우가 나올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최소한 한 10분은 나와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쇼츠로 뜨잖아. 그럼 이주빈 카지노 그 장희수 옆에서 하는 거밖에 안 나와. 맞아요. 그렇죠. 외모 미모가 어떻고 음. 그런 기능적인 요소로 이주빈 갖다 쓰지 말란 말이야. 또 김채원에 이어서 이주빈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김태원 이주빈. 자, 좀 덥네 여기가. 네. 그러네요. 아 오늘 덥기도 하고 또 오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네요. 아 보니까. 그러네. 이게 좀 진행을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혹시 각자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다면 짧게 뭐 앞에서 이렇게 까놓고 근데 기억에 남는 장면을 고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망하네요. 저는 그 액션에서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당연히. 아. 당연히 기억이 안 그렇습니까? 나는데 이제 백창기랑 이제 마동석이 예. 이제 그 비행기에서 2대1로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이제 네. 뜨다가 이제 백창기랑 이제 1대1로 다이다리 뜹니다. 그렇죠. 걔가 이제 그 이제 나이프 같은 거 그 잼 바르는 아, 칼을 딱 맞아요. 휘둘러 가지고 이걸로 막 공격을 해 이제 애따 마다 그렇죠. 하다가 마동석의 여기를 팍 가슴팍을 탁 찌르는데 안 들어가요. 얘 힘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때 백창기 어떻게 하냐면 머리로 들이박아요. 그러니까 이 칼 아, 손잡이에다가 맞아요. 지 머리로 이렇게 해서 마치 못과 망치처럼 박더라고요. 음. 저는 그렇죠. 이 장면을 보고 백창기 이런 컨셉으로 처음부터 밀고 갔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아. 칼 잘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칼만 주어지면 무슨 수단과 방법 내 그렇죠. 이마박이 찢어지든 말든 독한 컨셉.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잘 보여줬던 게 뭡니까? 범죄도시 2에서 강혜상이에요. 음. 걔 맞아요. 처음에 그 좁은 복도시내에서 싸울 때 싸움을 잘하는 것보다 얘 눈에 도끼가 보여요. 막 프라이팬으로 갖다 치고 막 부수고 이러는데 그렇죠. 백창기를 할 거면 그렇게 했어야지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제가 그 장면 아. 유일하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아 네. 좋습니다. 좋네요. 사실 백창기가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복근으로 보여졌다라는 아.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 영화의 유일한 볼거리는 김무열의 복근입니다. 일시정지할 수 음. 있다면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정말 완벽하더라고요. 멋있어요. 깜짝 아. 놀랐어요. 굉장히 볼만했습니다. 음. 리인 씨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다면? 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장면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예. 장면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장면이 막 그렇게 새로운 장면은 아니거든요. 이 영화에 새로운 게 있습니까? 그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말하다 보면 민망하다니까. 네. 대단합니다. 말하려는데 조금 민망한데 그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처음 필리핀 장면으로 넘어가서 김무열이 이제 뭐 전화를 받고 있었나 이러면서 김무열을 따라가면서 그 필리핀의 범죄 현장이 싹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처음 그 온라인 카지노 현장이 처음 공개될 때
이게 이미지가 꽤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시각적으로. 네, 시각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범죄도시 시리즈에서의 보여졌던 거 다 좀 어둡고 더럽고 투박하고. 그렇죠. 그쵸,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약간 e스포츠 경기장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의 조명과 조명도 약간 화려하고 네, 빨간색. 시설이 그렇죠. 은근히 또 팬시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 거기 클럽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공사장 짓다만 그 구조물 갖다 놓고. 맞아요. 취향들이 독특하신데. 그래서 그 장면은 그래도 아 여기 이거 세트 조금 잘 만들었다. 이미지가 꽤 예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 그걸 보여주는 뭐 그 등장인물 따라서 이렇게 쭉 가서 웅장한 거 쫙 보여주는 그거 많이 쓰이는 그쵸. 거지만 그렇죠.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공간이 네. 나쁘지 않았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좋았고.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게 나름 뭐 새로운 종류의 범죄를 가지고 온 거니까 그렇죠. 그걸 보여주기에 뭐 괜찮게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그래도 생각은 잘했다. 들었어요. 예. 근데 이 새로운 범죄라는 걸 가지고 오니까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했어요. 아. 그리고 등장 인물 그 악역 배우도 사실 우리 아까 말했던 장동철 있잖아요. 그쵸. 우리의 그렇죠. 장 대표 IT 천재라며. 제가 바보 새끼인 줄 알았어요. 후반에 이제 얘기를 하려 했는데 아니 IT 천재라며 업계에서 인정하는 히로인이라 이거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응. 이주빈도 노트북 치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걔 뭐해? 걔 비밀번호만 맨날 치고 159-437 아니야? 응. 457인가 159-451인가? 제가 봤을 때 이 장동철이라고 불러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동희예요. 네. 맞아요. 그냥 그냥 머리를 조금 기른 이동희이다. 맞아요. 사실 옛날에 이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거 그래서 이미지 뭔가 잘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선가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런 그 이동희 배우를 왜 그렇게 썼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냥 이동희 그 마지막에 죽을 때, 손 잘리고 네. 병으로 들을 때. 네 그때는 왜 사람 성격을 저렇게 보여줄 진짜 걸 공감합니다. 왜 이제야? 진작에 뭐 성격이든 아니면 진짜 지능을 보여주든 뭐라도 보여주지 왜 마지막 순간에만 저렇게 사용하고 끝나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장면에서 들었어요. 지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능이 아. 굉장히 낮아 보였어요. 맞아요. 그 하자 친구도 하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희가 개인적으로는 백창기 그러니까 머리로 싸우는 승부를 보는 애잖아요. 약간 그 뭐랄까 양아치스러움으로 승부를 그렇죠. 보내는데 맞아요. 죽을 때는 저는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어. 진짜 겁쟁이처럼 죽여야 돼요. 막 벌벌 떨면서 막 그렇죠. 그 죽였는데 갑자기 귀를 물어뜯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분노가 이해는 간다만 이 캐릭터성에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캐릭터를 확실하게 잡지 못한 것 같아요. 뭐 보여주는 것도 없어. 뭐 특징을 뭐 말만 옆에서 떠들고 그렇죠. 있고 뭐 옆에 부하한테 세게 말하는데 무섭지도 않아. 맞아요. 그냥 이동이 그런 뺀질거리는 연기 잘한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맞습니다.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한 2장면 정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영화 그러니까 범죄도시 4편에서 이전에 1, 2, 3편에 없던 장면이 딱 하나 추가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그 중간에 수사가 잘 안 풀리니까 마동석이 길거리에서 깽판 치는 양아치들 맞아요. 그냥 아, 패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은 이전까지의 시리즈 결하고는 좀 아예 다르게 없었어요. 그렇죠. 마동석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먹에 사심이 담긴 거예요. 맞아요. 사심이 들어간 펀치였던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서 손에 묻은 피를 닦다가 마동석이 티슈각을 집어들잖아요. 그 전에 이 장희수가 그 티슈각에 프린팅된 밥집들을 예시로 들어서 얘들이 지금 잡으려는 놈들이 철저하게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동석이 그 티슈각을 쳐다보면서 수사를 전개할 아이디어를 찾는 아주 중요한 씬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웃겼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웃겼던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이거든요. 좀 메타적으로 이게 그걸 보면서 뭐냐 이게 양심에 찔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범죄도시 그러고 그러니까 앉아있잖아. 아니 지들이 지금 시리즈 4편까지 되면서 별 똥쓰레기 같은 영화로 스크린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좌석 점유율이 80% 밑으로 내려오질 않고 있는데 아무리 개봉 첫 주라 그래도 내가 이거 용산 CGV에서 봤거든요. 오늘 4월 28일 일요일이죠. 이 기준으로 내가 세봤어요. 일일 상영 횟수가 113회예요 하루에. 용산에서 어. 용산 세상에. CGV에서만 113번을 튼다고.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용산 CGV는 뭐 그나마 제일 큰 데니까 뭐 저거 말고도 이 범죄도시 말고도 영화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 다른 영화관에는 이거 범죄도시 4 제외하면 영화가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예. 이거는 아니지. 이거 적당히 해야지 좀. 아무튼간에 그 장면이 그래서 좀 우스웠고요. 또 다른 장면이 지금 뭐 기억이 나는 게 권일용 여기 권일용이 나오잖아요. 성장으로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 열받네 또. 좀 근데 그 이수정도 생각이 나면서 그 대파 들고 지랄하는 것보다 낫나 이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기 너무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 진짜. 과하게 못하더라고. 좀 과했어요. 그래서 저 그 순간에 약간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지 SNL이야 이게 무슨 15,000원 내고 영화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요. 나 돈 아까워서 조조로 봤어. 11,000원. 아, 나 이말 안 하는데 나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조로 봐야 돼. 네, 11,000원에 조조로 보면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조조로 보십시오 이거. 뭐 아무튼간에 뭐 저는 이 두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니까는 다 영화 외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장면들이래요. 그러니까 영화가 뭐가 없어. 제가 이게 되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영화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한번 모아봤어요. 되게 이제 빠르게 읽어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라고 누굴 가르칠 수는 없지만 이 영화를 좀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라면 영화의 제작 전반에 끼치신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나중에 뭐 그분들이 보시진 않겠지만 충분히 가르치셔도 될 것 같아요. 공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성 캐릭터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니까 네. 이주빈이라는 최고 주가 배우 섭외해서 갑자기 사이버 범죄팀이랑 협업하는 컨셉으로 여성 캐릭터 어거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배우가 그래요. 야 이거 우리 할 일 아니야. 우리가 왜 이걸 사이버 범죄팀이 아닌데 왜 이걸 우리가 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김범수는 보고 싶다고요. 이범수 배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범수도 뭐 있지 않았어? 제가 또 이게 좀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인데 네. 이거 끝나고 한번 또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겪은 아니 나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니 너 옆에 있는 놈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거 우리 할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만든 사람이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에피소드가 사이버 범죄로 가야만 하니까 뭐 평소처럼 주먹으로 주고받는 영화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거지로 그렇죠. 주제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음. 넣어야 되니까 지들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음. 하지만 그 주제를 넣기엔 좀 어거지거든요. 그때 이제 특히 대사 한번 씁니다. 마동석이 사람 죽이는 놈은 장르 불문 똑같은 범죄자다라는 말을 하면서 치트키를 딱 사용을 해요. 그렇죠. 자, 지들끼리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액션씬 이외에 사랑받는 게 또 빌런의 매력도인데 회를 거듭할수록 이 매력은 이야기적 서사 그리고 분량과 함께 증발을 해버립니다. 3, 4화 때부터. 그렇죠. 2화 때는 손석구 진짜 훌륭해요. 뭐 돈에 대한 욕심, 분노 조절 장애, 살인에 대한 치밀함, 연기력, 뭐 잔혹함, 분량 모든 게 다 잘 맞아 떨어졌는데 영화를 본 사람들은 마동석보다 손석구 구씨를 더 찾습니다. 그렇죠. 네. 마동석이 백창기와 그 일행들을 일망타진해한 이유도 말도 안 되는 심파서사예요. 그렇지. 아니, 뭐 마동석의 엄마 친구야. 엄마 친구여서 막 이렇게 엮여 있어. 그럼 이해라도 하겠어. 야, 그 편지에다가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보면서 화가 났어요. 나는 그런 연출은 서프라이즈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신파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신파를 할 이렇게 거면 성의가 없지? 그게 엔딩에서 아주 처참하게 마무리가 네. 됩니다. 갑자기 엔딩이 범죄도시 문제가 뭐냐면 얘기가 딱 얘를 잡았어. 그럼 영화가 정확히 2분 내에 끝나요. 맞아요. 잡고 나서 진짜 빠르게 끝나버려요. 갑자기 마동석이 보다가 갑자기 화면이 프레임 인 아웃 되면서 갑자기 묘 앞에서 이렇게 다 기도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게 심파서사를 할 거면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이동희 캐릭터야말로 이 영화에서 가장 쓸모가 없어요. 이 그렇죠. IT 업계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왜 최고인지, 왜 훌륭한지, 왜 업계에서 이를 지금 추앙하는지 왜? 이유가 단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떠든 거야, 아빠 이범수처럼.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기질이나 뭐 그런 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제 범죄도시 3 때부터 자꾸 빌런 2명씩 만들어서 이역이 꼬아지는데 그렇죠. 맞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빌런 한 명에다가 분량 더 줘서 더 밀도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더 훌륭한 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고. 전 맞아요. 심지어 이번에 그 무슨 이동이 옆에 있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맞아 그 아, 건 사장이었나? 네, 건 현봉식 사장님. 네. 배우죠. 그 사람까지 집어넣어서 너무 정신이 없다고 네, 느꼈어요. 그렇죠. 주변 인물들이 그 뭐냐 이동이 주변만 해도 그 이제 코인 하는 진짜 머리 하는 그렇죠. 이제 차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도 있고 이제 권 사장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이게 스토리는 너무 별게 없는데 희한하게 꽈다가지고 줄거리 소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요. 아까 권 사장네 또 무리도 따로 있는데.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뺐잖아요. 아예 줄거리 네. 소개할 어. 때. 뭐 그것까지 넣어버리면 이거 뭐 잡탕밥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뭐 중간중간 웃기라고 치는 대사들, 그 말장난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의 배우에게서 좀 어색함이 느껴지죠. 마동석 배우 그런 대사 칠 때마다 자 해야겠다 하고 치는 그렇죠. 대사인 티가 확실히 티가 나요. 그걸 잘하는 배우들은 이동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진짜 평상 대사처럼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코믹스러운 대사를 칠 때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기 정말 못하는 게 티가 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클라우드 동기화가 아, 뭐 어쩌고 뭐, 그 재밌냐 그게? 좀 아유. 억지스럽죠. 네. 그리고 이게 시즌 내내 반복되는 맞아요. 레퍼토리잖아요. 그래서 개그가 맞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영화가 웃기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웃겨주는 거. 여러분 그렇죠. 관객 얼마 없는 영화관에서 이런 유머 코드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도 안 웃어요. 근데 극장에서 옆 사람이 웃잖아요. 그럼 와 하면서 다 웃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관객들이 웃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동희 부하들이 경찰도 못 찾는 백창기 위치를 찾아내서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찾았어? 얘기도 없어. 이것도 그냥 지들이 찔리니까 그냥 넘어간 거고. 둘이 이 커플 어플 깔아놓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 뭐냐, 뭐 그거 업장에서 어떻게 찾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하나도 풀지 못한 형사들이 고민 좀만 하다가 갑자기 티키타카로 타타타타 하더니 무슨 오픈북 시험 보는 애들처럼 갑자기 이야기 전개가 수습 돼버리고. 그렇죠. 또 필리핀 공조 수사할 때 진행비 없어서 애들 거 돈 뜯는 마당에 갑자기 뭐 2-3일 만에 필리핀 가가지고 도박장 하나 짜려놓고. 아니 그러고 내가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해외 로켓 안 갔다고 얘기를. 그런 국내에서 아. 촬영한 건가요? 아니 그 잘 모르거든요. 사실 구체적으로는 이건 잘 모르는데 아무리 봐도 저 필리핀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들어가는 춘천인데 저기는. 옥천 이런 데 아니. 아 근데 마지막에 내가 그래서 로케이션을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스크린 마지막에 말미에 나오잖아요. 예, 올라가는 로케이션이 어딘지를 필리핀이 없어요. 근데 범죄도시 2도 해외에서 안 찍었대요. 다 국내에서 찍었대요. 갈대밭 이런 거 인천 이런 데서 찍었대요. 색보정을 과하게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거기서부터 이미 그 근데- 왜 미국 애들이 네. 나르코스 같은 거 나르코스는 네, 안 그렇지만 맞아요. 멕시코 깽단 영화 찍으면은 거기에다 막 노란 필터 씌워가지고 네. 그런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는데 권희령 그 프로파일러는 왜 나왔습니까? 까메오 나올 거면 지나가는 역할 대사를 왜 줘? 그거는 진짜 영화에도 배우 그 권희령님한테도 악이 되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씬인 거 나도 알겠는데 무슨 엄복동 애국가 씬처럼 무슨 음악 아주 깔아놓고 하는데. 아니 그게 그리고 그걸 그렇게 웃긴 씬으로 넘길 거였어도 너무 연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약간 좀 과하시더라고요. 영화가 그냥 멈추고 시작하는 느낌. 저는 진짜 그 옆 사람들이 웃는 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웃는 듯한 느낌이 좀 났고 제가 영화를 이게 보면은 일부러 사람 없을 때가요. 왜냐면 제가 이제 네. 카톡에 기록을 하면서 이게 좀 네네. 영화를 두세 번 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좀 힘드니까 기억하기가. 멋지십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리고 싶은데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야기적인 서사들도 별로인데 이제 좀 뭐 이런 설정들도 조금 그렇죠. 오류가 많았고 좀 속된 말로 좀 무식한 영화라고 좀 느꼈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막 그 첫 장면부터 그냥 경찰을 막 죽여버리잖아. 맞아요. 그나마 막 범죄도시 1, 2에서는 경찰이 잡으러 오면 도망이라도 가고 맞아요. 막 그러니까요. 걱정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이거 뭐 막 포크레인으로 막 밀어버리고 네. 막 총 쏘고 막 이러는 뭐야 이게 무슨 얘들은 뭐 IS야 뭐야. 아니 그리고 그 과거 영광이 너무 취해 있어요, 범죄도시가. 그렇죠. 장희수 계속 나오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영화 후반부에 외국인 여성이 오빠 뭐 됐어 하는 것도 과거에 재밌었던 거 좀 사골 끓여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 나르시스트지. 이동희가 뭡니까? 나르시스트잖아. 뒤에 자기 그림 맞아요. 걸어놓고. 자기 얼굴 있죠. 그게 이 영화 딱 그의 표면적인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동희가 그 김무열이 한국 가서 죽인 시체를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넣었잖아요. 넣어놓죠. 근데 그 컨테이너 박스 이 그 회사가 그러니까 뭐 유성 어페럴인가 네, 무슨 어페럴? 옷가게. 거기가 이동희 돈 세탁하는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뭐 그 중간에 이렇게 이동희가 그것도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자 얘네 둘이 이렇게 엮을 거야 김무열이랑 이 주구대랑 뭐 그 회사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버리자. 엮을 거야. 그 말이 되냐? 그 어차피 지가 다 엮여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요. 그럼 아예 차라리 다른 데 버리든지. 그게 또 아이 개치는 캐레메 아니 아이, 대체 뭐.
얘도 돌고래야. 이렇게 보니까 그 비슷해. 영화의 전체적으로 매듭을 지어보자면 좀 설정 오류도 많고 관객을 납득시키기에 조금 좀 무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영화의 부족한 점을 좀 이렇게 모아봤는데 페이지 장수가 3장이나 됐네요. 부족한 점. 한 장은 패스하고 할 말이 그대로 많으셨네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린 씨도 뭐 혹시 더 덧붙여줄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영화를 보면서 잠깐 좀 재밌는 포인트 같은 걸 생각을 좋습니다. 해봤어요.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가 뭐였죠? 사이버 범죄죠. 사이버. 사이버 도박. 네, 그 온라인 카지노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들이 온라인 카지노를 개설을 하는 맞아요. 그 사이트를 맞아요. 개설하는 장면도 나와요. 네, 사실 제가 범죄도시를 보는 그 시리즈 다른 것들에서도 보면서 느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도박 아니면 뭐 룸살롱 이번에 이 온라인 카지노 이런 거에서 그런 것들의 어떤 광고물이나 그 공간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와 진짜 짜친다 라는 생각을 아 네, 진짜로. 진짜 아니, 짜친다. 응. 그것까지도. 아니 사이트가 희양차 LED가 막 다 켜있는 네. 배너들 막 그- 그렇게 있고. 와. 그렇죠. 그런 게 이거 너무 그게 잘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짜치면은 와, 사람들이 실제로 저걸 그러니까 이건 영화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런데 저렇게 짜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나? 실제로 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비슷한 사이트를 아는 게 예. 해외 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해외 음. 축구를 불법으로 중계하는 아.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영화 속 그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아, 네, 그래요?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럼 오히려 이 면에서는 짜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아. 공부를 해왔다라는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공부를 아, 했을까요? 맞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고증? 약간 실제로 해봤을까요? 익숙했다? 근데 저도 볼 때마다 실제로도 볼 때마다 그 생각은 해요. 네. 이걸 보고 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항상 왜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 뿌리는 찌라시 같은 거 맞아요, 찌라시나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갈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범죄도시 예고편 어. 보고서도 범죄도시 보러 가잖아요. 저도 보러 갔네요. 아이고, 보러 죄송합니다. 가는구나. 네. 아니 그래서 좀 그 디자인 같은 걸 한번 주의 깊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갈까 싶어서. 근데 좋습니다.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 알고리즘이 좀 걱정돼가지고 일부러 시크릿 모드로 바꾼다고 막 이렇게 제 알고리즘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좀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 보니까 그 정말 어떤 반짝반짝한 거, 그렇죠. 네, 돈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성공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당연하게도 예쁜 여성분들의 얼굴이 많이 나옵니다. 딜러분들이 네. 그렇죠. 좀 이렇게 막 옷도 그렇죠. 그렇게 입으신 막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차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의외였던 점이 좀 그래도 괜찮게 만들었다, 돈 많이 쓴 것 같다라는 사이트들은 꽤나 디자인 트렌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신기하네요. 어디 네.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들이 있는 것 같다. 무시무시한데요. 네. 근데 반면에 또 좀 이거 진짜 짜친다 하는 거는 정말 목적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아. 했잖아요. 이거 그냥 떠먹여주네. 음. 말하고 싶은 거 그냥 그대로 네, 떠먹여주네 맞아요. 네. 하는데 그 광고들이 그래요. 좀 돈 덜 쓰고 많이 이렇게 벌게 그냥 해줄게. 네. 아하. 그거는 정말 메시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헤드라인만이 있고 그것도 그렇게 막 꾸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강조된 글자들. 애초에 타겟 자체가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뭔가 고급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지. 그렇죠. 그 단순한 그 맞아요. 자극과 돈과 뭐 음.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디자인들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예.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 그 화면 보여주는 것들에서 고증이 잘 됐다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영화가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냥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화가 짜쳤다. 족같더라. 아니 그 네. 홈페이지처럼 음. 딱 떠먹여주고 목적성 명확하고 그렇죠. 그런 사이트들은 그리고요 금방 닫힙니다. 금방 이제 사이트가 없어져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하는데 다음 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범죄도시 잘 찍으려면 5편에 김채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사회까지 돌고 아, 와, 아주 린님 2달 뒤에 떠나시더라도 붙잡아서 같이 해야 된다고. 아 그렇죠. 네. 안타깝네요.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 목라님이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거랑 조금 더 연결이 되기도 해요. 예. 이 영화가 어쨌든 마동석이 굉장히 약간 제가 보기엔 비정상적으로 강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죠, 그냥 한 번 그렇죠. 쳤는데 맞아요. 저기까지 날아가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거는 어벤져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1편에서는 그 정도로 강하지 맞아요. 않았거든요. 일반인이었어요. 응. 그렇죠. 과하게 액션을 넣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이걸 마블 히어로처럼 이렇게 액션 맞아요. 씬을 구성 자체를 아예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뭐 주먹으로 한 대 치면 막 한 10m씩 날아가고. 아니 발로 찼는데 어떻게 그 버스 창가 맞고 그렇죠. 날아가고. 그거는 나 일반적인 손석구가 영화가 무슨-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마동석을 만든 게 물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그게 인기가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어둔 순간 아, 이 영화는 마동석을 누가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는가? 맞아요. 그 누가 얘기네요. 마동석을 왜 누가 이런 괴물로 만들었는가? 만들었는가? 대체 왜? 괴물 제작자로 네. 그 얘기네요. 어. 아 이렇- 무슨 얘기인가 했네 지금. 이렇게 된 순간 이 영화는 마동석 맞아. 원탑, 마동석 히어로 맞아.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영화에다가 어떤 범죄, 어떤 이 사회 문제를 가지고 오든 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마동석 이번에 연기 잘하더라? 아니면 그렇죠. 뭐 마동석 역시 마동석 약간 액션이 이런 거. 좋더라, 뭐. 그리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쨌든 힘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로 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원탑이 되는 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면 이런 어떤 문제를 무조건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이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런 게 매력적으로만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정말. 참 이런 사태에 대해 이건 사태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편이 진짜 단두대입니다. 이거 진짜 다음 네. 편 잘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분위기를 아예 바꿔놓지 않으면 이제 큰일 음. 나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피소드에서 빌런만 바뀌면 다 똑같아요. 구성인 자체가. 그렇죠.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이렇게 거만하다 볼 수 한심합니다. 있는데 이 정도면 저도 그러니까 누구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인물만 바꾸면 되잖아요. 정말 그렇죠. 이거는 환희도 찍을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하다 이 영화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어쨌든 이게 액션 오락 영화라고 해서 액션 잘 했나?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정말로 액션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고 액션을 잘 그렇죠. 몰라서 뭐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액션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그 액션 자체, 무술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무술 자체만이 아니라 그걸 이 영화 프레임 안에서 어떤 맞습니다. 형태로 보여주느냐. 그렇죠. 그리고 뭐 사운드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무술은 그냥 싸운다 아프겠다 약간 이러면서 봤어요.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네. 저도 그래요. 다들 비슷할 겁니다. 하는데 저도- 아니 그래도 린 씨는 주짓수 배우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발 이렇게 밀어서 하는 거 저도 해봤거든요. 아. 스파링 할 때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건 나도 해봤는데 이러면서 반가워하기는 했어요. 세상에나. 저 꽤 조금 무서웠나요? 아, 좀 무서웠나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일하게 조금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김무열이 칼을 쓰는 방식이 하나 괜찮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명치로 찔러가지고 돌려서 심장까지 찌르나 하는 게 아하. 그 사람의 특징적인 어떤 그 공격 방법이라고 처음에 부검할 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네. 그게 이 영화에서 김무열의 성격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했다라는 거랑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거기서는 있었다. 그렇죠. 아하. 그렇죠. 그리고- 얘가 어떤 킬러인지를 네, 명확하게 보여주는 맞아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거랑 좀 분위기 면에서 잘 맞았던 그 액션씬도 있었는데 그게 그 김무열 혼자 TV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하. 그 그 권사장 맞아요. 천봉식 권사장 애들 배우가. 와가지고 그 싸울 때 그 커플 어플로 보고 와가지고 이게 맞아요. 그렇죠. 장면은 이제 약간 그게 개연성이 어떻게 됐든 불이 꺼지고 어두운데
그 어둡게 입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위기가 김무열을 어떤 분위기로 보여주려고 했느냐가 잘 보이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 그렇죠. 맞아요. 쫄지 약간, 않고. 그리고 좀 닌자 같은 움직임처럼 보이기도 음. 했거든요. 그렇죠. 그- 재빠르죠. 손 쓸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한 그렇죠. 번 찌르는 게 맞아요. 아니라 탁탁 이렇게 두세 번씩 탁탁하고 찌르니까. 돌리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그래서- 설정상 특수부대 맞습니다. 전 네. 특수부대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소리가 좀 너무 과하게 느껴져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건 또 과한데 대사들은 엉망이에요. 그렇죠. 대사 들리고 안 들린 거를 떠나서 공간음 자체가 달라요. 같은 대사를 아. 치는데 아하. 이 대표적인 게 이동희 배우랑 권 사장이 밥 먹을 때인데 네. 이 공간음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뭐 액션씬에만 집중을 했지 정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구나. 아하. 거의 뭐 이 팟캐스트 룸 같은 느낌이네요. 사운드 피치가 오고 갔다가 막 이럽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그 백창기 배우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대사가 그렇죠. 없어. 네, 컨셉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말이 없었던 게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말까지 말을 했다면 이동희가 다 그- 가져갔어 내가 봤을 때. 아니 아유. 그 둘이 사실 한 굳이 역할? 굳이 아가리에 똥을 묻힐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뭐 그냥 뭐 아무튼간에 네. 린 씨 방금 전에 린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좀 이런 영화가 이 정도 흥행을 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지 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쵸. 네, 이게 맞나? 그렇죠. 한번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난 몇 년간 여기저기에서 참교육 혹은 뭐 사이다 아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컨텐츠들이 정말이지 범람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에 많았죠. 드라마도 그렇고 뭐 유튜브 컨텐츠부터 뭐 틱톡 뭐 할 거 없이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 이 정치인들부터 음. 일반 시민들 뭐 저 밑바닥 깡패 유튜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전 국민이 이 참교육이라는 것에 열광하는 이 모양새가 대체 뭘까 이게 특히나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가 저는 이 참교육 열풍의 영화적인 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참교육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참교육이 기본적으로 어떤 응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쁜 짓 했으니까 보복한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네, 뭐 이런 눈에는 거죠. 눈, 이에는 딱 이 형태죠. 그렇죠. 그럼 이 응보, 보복하는 주체가 뭡니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검찰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고 네. 일반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음. 다양하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재현될 때 응보하는 개인이 대체 누굽니까? 그 개인이 어떤 개인이에요? 강한 개인이에요. 그렇죠. 자, 이 관련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하면 맨 앞줄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격투기 네. 격투기요? 누구죠? 김동현, 뭐 아, 네. 정찬성, 명현만 뭐 이런 사람들이죠. 사랑의 아빠. 그렇죠. 그 중에서 이 명현만이라는 사람이 이거 다들 알고 계신 분이죠. 네, 저희 간장게장 합정에서 먹었습니다. 아 정말요? 명언만의 간장게장. 이 사람이 2020년도 3월에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조두순이가 출소하면 조두순이 다들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조두순이 출소하면 쫓아가가지고 뭐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해주겠다. 뭐 불화를 터트려 버리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이게 버젓이 방송에 나갔다고. 기사도 많이 떴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격투기 선수가 범죄자라고 해도 일반인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적 응징을 가하겠다고. 그것도 국영계열 방송 프로그램에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조두순이 출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깽판 치다가 경찰차 걷어치고 입건이 돼버렸어요. 아 진짜요? 이 사람이. 몰랐네. 그리고 뭐 지금은 유튜브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참 상징적이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저는 했습니다. 명현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영화의 주인공 이 마동석 뭐 이런 인물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시간이 없으니까 응보 대리자로서의 어떤 강인한 남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공분을 이끌어낼 사안 앞에서 남성이 그 응보의 주체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응보의 주체가 된 남성은 그 문제 사안에서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특히나 이 201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된 어떤 페미니즘 이슈들이 있잖아요. 흔히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기존의 남성성이 취하는 어떤 남성성 유지 및 재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자의식이라는 게 이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응보의 대리자로 설정을 함으로써 개별 문제 사안들에 대한 발언권을 독점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기존의 남성보다 더 나은, 다시 말해서 더 도덕적인 남성으로 위치시키는 점에서 문제적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 응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했다면 응보 자체가 대체 뭘까?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응보라는 게 기존의 어떤 의미체계 사태를 방금 전에 린 씨가 사태 말씀해 주셨죠. 이건 하나의 사태다. 이건 이건 사태다. 이 사태를 편입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앞서 말했던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 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조두순의 성폭행 그리고 징역 12년이라는 이 사태의 의미는 열려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저런 놈은 아주 사형을 시켜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사태를 뭐 이게 원래 나영이 사건이라고 처음에 네, 불려져요. 맞아요. 나영이 사건이라고 명명할 건지 조두순 사건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혹은 뭐 이 형량이 짧은 건지 적당한 건지 긴 건지 각각의 주장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논쟁이 오갈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조두순의 성폭행과 징역 12년이라는 사태에 대한 의미화 작업인 것이죠. 사태라는 게 이 의미화 작업에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태에 대해서 그것은 이러저러한 사건이다 라고 시민사회 합의를 통해서 그 의미를 결정지을 가능성 역시도 확보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에도 역시 사태 자체는 의미화 과정에 대해서 열려 있겠죠. 사태의 의미화 작업이 본질적으로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이 사태에 대한 의미화 작업을 네.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응보는 이런 것, 그러니까 사태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런 의미화 작업을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행위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종결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나는 선하고 너는 나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응징할 자격이 있어. 너는 너가 한 나쁜 짓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 이건 의미화에서 열려 있는 게 아니죠. 열려 있는 의미화 작업을 한 번씩 닫아주는 순간이 바로 뭐다? 응보의 순간인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의미화 작업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의미 체계에 사태를 편입시켜서 의미를 결정하는 순간.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응보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 그렇죠. 사적 제재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 금지 역시도 법이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특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응보가 혹은 응보의 재현이 이게 재현이잖아요. 마동석의 주먹질 같은 거. 맞아요. 어떤 마동석의 펀치가 상징하는 어떤 것 이게 참 교육이라는 컨셉에 대한 어떤 광적인 열풍에 힘입어서 전형적인 남성 영웅, 남성 대리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어떤 패권적인 남성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특히 2015년도 이후에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성공이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말은 이쯤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리즈 전체를 어떻게 보면 뭐 관통할 수도 있는 말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시대적으로도 좀 반드시 저희가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같고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목라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랑 마찬가지로 그 남성들의 모습만 그대로 드러나고 그 안에 숨겨진 다른 것들이 다 배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응보와 범죄가 저질러지는 그 상황 그리고 그것의 응보만이 보여지고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전혀 맞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구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냥 펀치만 몇 번 날려주면 좋아들 하는 줄 아나 보지. 이런 무식한 영화 진짜. 그래도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참 이게 뭐 이걸 가지고 2시간짜리 녹음을 뜨는 것도 민망하고 이게 그렇죠. 도대체 아니, 이게 근데- 뭐냐 도대체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으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신지 또 알고 또 공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한번 듣더라도 한번 편하게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 범죄도시 4편 총평 및 한 줄평이나 추천하는지 혹은 추천하지 않는지 별점 매기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매겨주셔도 좋고요. 오늘 녹음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철 씨부터
네, 이 영화 범죄도시 4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만 이 기분을 느끼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 영화 한번 보시고 나만 죽을 수 없다는 네, 어. 이 영화라는 구색과 허울만 갖춘 이 패스트푸드 같은 영화 한번 보시고 저희와 한번 같은 공감대를 느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앞으로도 영화가 시리즈가 계속 8편까지 만들어진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도 피어올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린 씨는 네, 저는 좋은 영화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재밌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좋은 영화가 아니다. 맞습니다. 네. 패스트푸드 심지어는 이 재밌게 본 사람들도 좋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가 괜찮지 않은 사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거랑 네. 좀 연관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길 좋습니다.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7회차 녹음이죠. 이제 맞죠? 오늘이 벌써 7번을 녹음하면서 한 번도 별점을 매기지 않았는데 이번엔 별점을 매겨주고 싶습니다. 드디어 0.5점 드리겠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꽤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고 또 이런 걸로 또 위안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권선징악에 있어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화가 한 번이면 족하지. 이게 지금 뭐 시리즈를 8편까지 뭐 만든다고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하고 또 이 스크린을 상당수 독점하고 독점을 있고 했죠. 또 휴지 한편으로 꽉처럼.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2, 3편이 지금 1000만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참교육이라든지 뭐 사이다 이런 데서 우리가 조금은 빠져나와서 숏폼 컨텐츠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2시간짜리 시네마사에도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한 줄 평은 고마해라. 많이 헤쳐먹었다 아이가. 이거 딱이네. 이제 그만 좀 해라. 좋네요. 이런 한 줄 평을 끝으로 제 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녹음 이쯤에서 끝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일 진행을 맡았는데 이 족같은 목소리 이 긴 훌륭했어요. 시간 동안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다시 우리 돌아가신 아나운서 이완 씨가 진행을 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시네마사의 제7회 범죄도시 4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